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은 특별히 한 주간의 시장을 조금 더 이슈와 함께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우리 포트 내용과 이슈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미국 쪽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저희 먼저 큰 이슈로서 미 하원 재무위원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준 의장인 옐런 의장은 증언을 하는데요.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증언을 1년에서 딱 2차례만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가 이제 베일에 쌓여있는 연준의 생각을 상하이 의원들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어느 정도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날 옐런 의장의 발언은 또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미국 경기 개선에 대한 낙관론을 밝혔고요. 또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물가 역시 약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금리 인상 계획을 보류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증시는 꾸준하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와 아시아 증시 모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달러 방향에 대해서 좀 포지셔닝을 잡지 못하던 투자자들은 이 발언으로 인해서 좀 달러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 하고요.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발언 이후에 S&P 500은 0.73포인트 상승한 2443.35포인트, 다우존스는 0.57%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1.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옐런 의장의 발언을 너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인데요.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중립금리가 과거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립 수준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연방기금 금리를 상당히 올릴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금리 인상 사이클마다 중립금리, 그리고 장기 자연금리, 그리고 최종금리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중립금리는 현재 상황에서도 완화적이지도 긴축적이지도 않은 금리 수준을 의미하는데, 중립금리가 변동되는 특성이 있는 반면에 장기금리와 자연금리는 매우 느리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옐런 의장은 현재 중립금리를 억제하는 요인들이 점차 사라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수년간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대부분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연방기금 금리는 장기 자연금리를 상회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사이클에서 최종금리가 장기 자연금리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의견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해석한 것은 틀림이 없고요. 증시는 이에 반응하면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중국 쪽 보시겠는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또 수출 호조가 있었습니다. 회관 총서가 발표한 6월 수출이 달러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면서 예상치인 9% 증가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입도 17.2%가 늘었고요. 무역 흑자는 42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철 스크랩의 수출이 급증했는데요. 지난 1월에서 5월 동안 보시면은 철 스크랩의 누적 수출량이 9.6만 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철 스크랩의 수출이 단기적으로 좀 급증한 이유는 중국 철강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과잉 생산 문제가 좀 해결이 됐기 때문인데요. 철 스크랩은 부적합 모조품을 생산하는 주 원료로 사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정부에서 생산 능력 해소 조치로 인해서 이런 재고가 증가를 하면서 생산 능력 과잉 현상이 좀 발생을 해서 수출 비중이 커진 점도 있고요. 가격도 한몫했습니다.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철 스크랩 가격이 톤당 230달러, 인도는 톤당 267달러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톤당 171달러 수준이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시장과 격차가 벌어진 이후로 또 수출이 많이 늘어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종합지수 살펴보시면은 전일 대비 0.64포인트 상승한 현재 3218.16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지금 무역 호조와 옐런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또 꾸준하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무역 호조로 인해서 중국에서도 자본 유출 압박이 줄어들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이제 부실 기업에도 좀 많이 투자자금이 몰리고 그랬던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당국에서 규제 강화를 하면서 좀 이런 경향도 없어졌고요.
또 최근에 실적이 뛰어난 우량주 위주로 중국 투자가 좀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SI 300 지수도 지금 최고가를 기록한 모습이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상승 추세로 자리를 잡았다고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추천 성장통 종목 기반으로 해서 신규 편입해도 괜찮은 종목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길리자동차입니다. 지금 지리자동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네, 이 회사는 지금 볼보를 인수한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볼보뿐만이 아니라 프로톤, 로터스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지금 자동차 제국을 좀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자동차 벤처 기업인 테라퓨지아까지 인수를 했는데요. 이 테라퓨지아는 지금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동차를 하늘에 비행시킨 적은 없었는데 역시나 기술적인 문제나 혹은 자금적인 문제가 좀 있었을 텐데 이번 지리자동차를 만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산 위기에 처했었던 볼보 자동차를 고급 자동차 메이커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이 지리의 꿀 같은 막대한 자금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지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 판매량은 76만 5,900대로 전년 대비 50.2% 증가했습니다. 또 영업이익이랑 순이익도 각각 78.3% 그리고 125%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판매량을 늘린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판매량이 늘어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은 앞으로도 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또 길리자동차 신규 편입해도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복성제약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해외 M&A 관련해서 당국의 리스크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6월 22일에 복성제약의 주가가 좀 폭락을 했는데요. 완다그룹도 이랑 비슷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슈 이후에 복성그룹은 좀 해명을 하면서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복성제약의 1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전년 대비 20.3% 그리고 16.3% 늘어나면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또 일단락 되는가 했지만 새로운 이슈가 퍼지면서 7월 6일날 주가 다시 한번 폭락했습니다. 복성그룹의 회장이 실종됐다는 루머로 장중 8.8%가 빠졌는데 이게 지금 그냥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회장이 나타났고요. 최근에 이런 루머와 이슈로 인해서 주가 많이 빠져있는 만큼 신규 편입이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많이 늘어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S&P에서도 신용등급을 상향하면서 또 이런 신용등급이 좋아지고 있고 부채도 줄어들면서 재원 조달 모두 개선이 된 상태고요. 다른 중국 기업과 비교를 해봐도 매우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오시밀러의 좀 출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4개의 바이오시밀러가 대기 중에 있는데 한 2개는 3단계로 지금 17년에서 18년 정도의 승인이 완료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약물의 순이익 성장률은 내년까지 한 20% 정도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슈에 시달린 만큼 당분간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들과 종목들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한민재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